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전 세계 1위 음료 브랜드가 한국 사람들 때문에 전세가 역전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거대 기업이 한국 기술에 고개를 숙인 놀라운 사건.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밝혀졌습니다. 과연 어떤 기술이 빈년 음료 역사를 바꿨을까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활동하는 음료 향료 개발 전문가 마르가리타 베가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글로벌 음료 회사들의 새로운 맛을 개발해왔어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영감이 예전만 못하네요. 음료 시장에서 정말 새로운 맛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졌거든요. 마드리드 연구실에서 또 다른 실패한 향료 실험을 마치고 지친 투성으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근 테스트한 음료 샘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모두 예측 가능한 맛, 익숙한 조합뿐이었죠. 딸기 바닐라, 레몬 민트, 파인애플 코코넛. 이런 조합들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신선함을 주지 못했어요. 새로운 향료 개발 프로젝트는 4번 비슷한 결과로 끝나고 회사 평가에서도 혁신적인 맛부재라는 코멘트가 늘어갔습니다. 우리 회사의 수석 개발자 카를로스는 저의 멘토이자 든든한 지원자였지만 그도 이제는 조언할 말이 떨어진 듯 했어요. 다른 시장을 살펴보는 게 어떨까? 유럽과 미국을 벗어난 곳에서 영감을 찾아보는 거야. 그의 이 말은 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메일함을 확인하다 눈에 띄는 초청장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음료 혁신 포럼이라는 행사의 판넬로 초청받은 거예요. 장소는 한국 서울이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아시아 음료 시장에 대해서는 말차 라떼나 유자차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신층적인 내용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의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카를로스에게 이 초청에 대해 말했더니 그는 흔쾌히 승낙해 주었어요. 마르가리타, 이게 바로 내게 필요한 거야? 아시아, 특히 한국은 요즘 음료 시장에서 혁신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어. 꼭 다녀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길 바래. 초청을 수락하고 일주일 후 마드리드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차로 인한 피로감에 커피라도 마시려고 공항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처음 보는 음료를 발견했어요. 펩시 제로 라인이었습니다. 펩시라는 글로벌 브랜드였지만 스페인에서는 본 적 없는 제품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상하게 끌리는 디자인이었어요. 파란색 바탕에 라임 그림이 그려진 세련된 디자인이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죠. 호기심에 한 캔을 구매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공항 벤치에 앉아 캔을 따자 신선한 라임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과하지 않은 향이 좋았습니다. 첫 모금을 마셨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입안에 퍼지는 맛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이건 기존의 콜라도 펩시도 아니야. 완전히 다르게 설계된 음료야. 제로 콜라 특유의 인공적인 단맛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달콤함과 상쾌함이 어우러진 맛이었죠. 일반 콜라의 무거운 느낌은 없으면서도 제로 음료 특유의 가벼움도 없었어요. 완벽한 균형이랄까요? 펩시가 만든 건데 코카콜라보다 맛있어. 제로인데도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야.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캔을 자세히 살펴보니 뒷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 써 있었어요. 하지만 한글이라 읽을 수 없었죠. 스마트폰 번역 앱을 켜서 비춰보니 롯데칠성 음료 같은 단어가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호텔에 체크인 후에도 그 맛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지만 10년 넘게 향료를 개발해온 제가 이렇게 놀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이 뜻밖의 발견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룸서비스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세계 음료 혁신 포럼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포럼은 서울 강남의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입구에서 등록을 마치고 행사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음료 부스들이 시선을 끌었어요.
행사장은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음료 전문가들, 기업 관계자들, 그리고 미디어 관계자들로 북적였어요. 저도 내일 판넬로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오늘은 참관자로서 음료 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시간이었죠. 행사 이점표를 확인하던 중 한국 음료의 혁신과 세계화라는 세션이 오후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제 맛본 펩시 제로 라임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선은 오전 세션에 참석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이 특별한 음료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오전 세션은 아시아 음료 시장의 변화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증가하는 건강 음료 수요, 저당 제품의 인기, 그리고 전통 음료의 현대적 재해석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죠. 흥미로웠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그 신비로운 펩시 제로 라임 맛에 가 있었어요. 세션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스마트폰을 꺼내 펩시 제로 라임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영어로 된 정보는 거의 없었지만 한국어 페이지를 번역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어요. 개발, 롯데칠성음료, 제품 채택, 펩시 본사, 아시아 시장 판매량 급증, 글로벌 출시 준비 중. 믿기 힘든 내용이었어요. 펩시인데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개발한 맛이라니? 게다가 이미 아시아 시장에서 펩시 제로 오리지널보다 더 높은 판매량을 기록 중이라고? 심지어 코카콜라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음료 브랜드가 자국이 아닌 한국의 아이디어를 채택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행사장 내 부스들을 살펴보다가 마침내 롯데칠성음료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부스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있었고 펩시 제로 라임 시음 코너도 마련돼 있었죠. 부스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향료 전문가라고 소개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래도 궁금증이 앞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온 음료 향료 개발 전문가 마르가리타 베가입니다. 펩시 제로 라임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부스 담당자는 처음에는 약간 놀란 투성이었지만 곧 밝게 웃으며 응대해 주었습니다. 베가님이시군요. 저희도 당신의 향료 연구 논문 잘 알고 있습니다. 개발팀 담당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알려진 인물인지 몰랐어요. 한국에서도 제 연구를 아는 사람이 있다니 기뻤습니다. 잠시 후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롯데칠성음료 연구팀의 박준호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베가씨 스페인에서 오셨다고요? 저희 제품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호 연구원과 부스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펩시 제로 라임의 탄생 배경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은 사실 3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한 제품입니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제로 콜라를 완전히 새로 만들었어요. 라인형의 배합뒤부터 탄산의 세기까지 모든 것을 다시 설계했죠. 박준호 연구원은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그래프와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한국 소비자들의 제로 콜라에 대한 불만 사항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 과정이 담겨 있었죠. 우리 연구팀은 인공감미료의 진맛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천연 성분을 시험했고 최종적으로 특별한 라인 추출물을 사용하게 되었죠. 이 조합이 인공감미료의 부정적 여운을 완벽하게 상쇄시키면서도 콜라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박준호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국내 시장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펩시 본사에서 샘플을 맛본 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펩시 본사 임원들도 처음 맛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들어내냐면서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 출시를 시작으로 이제는 글로벌 출시도 준비 중입니다. 박준호 연구원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브랜드의 맛을 바꿨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성취였겠죠. 한국에서는 이미 제로콜라 시장에서 코카콜라와 펩시의 점유율이 역전되었어요. 현재 코카콜라가 30%, 펩시가 70%입니다. 이건 음료 업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세계적인 브랜드를 한국이 리드하다니 충격이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오후 세션이 곧 시작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죠. 박준호 연구원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 연구소 전학도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오후 세션 내내 펩시 제로 라임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마신 그 음료는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한국인의 혁신과 도전 정신이 담긴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세션이 끝난 후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오늘 경험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연구원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내일 연구소 방문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음료 업계에 들려주겠다고. 단순한 합려 평가가 아닌 한국의 혁신 정신을 담은 논문을 작성하겠다고 말이죠. 이것이 제 전문가 경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박준호 연구원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곧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전 10시에 호텔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연구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10시, 박준호 연구원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차를 타고 인천 근처에 위치한 롯데칠성음료 연구소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그는 롯데칠성음료의 역사와 글로벌 음료 시장에서의 위치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우리 회사는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국내 시장에만 집중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싶었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펩시와의 협업이었습니다. 약 30분 후 우리는 현대적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오피스 건물 같았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로비에서 출입증을 받고 박준호 연구원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맛을 실험합니다. 그중 실제 제품화되는 건 100개 중 한두 개 정도예요. 놀랍게도 연구소 초원은 일반인에게는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해외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해 특별히 허락해 주셨다고 했죠. 가운을 입고 연구실에 들어서자 여러 연구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실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어요. 벽면을 따라 다양한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주방에는 여러 개의 작업대가 놓여 있었죠. 연구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해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은 이곳에서 탄생했어요. 무려 1,500번의 맛테스트 끝에 완성된 제품이죠. 박준호 연구원은 자랑스러운 초점으로 사념을 이어갔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를 위해 30명의 연구원이 3년 동안 매달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존 펩시 제로의 맛을 개선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완전히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해요. 연구실 한쪽에는 맛테스트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박준호 연구원은 그곳으로 안내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콜라의 맛은 사실 매우 복잡한 조합이에요. 특히 제로 콜라는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맛을 내기가 어렵죠.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어요. 그들의 접근법은 놀라웠습니다. 인공 감미료의 비율을 조정하는 대신 라임향과 특수 추출 성분을 활용해 단맛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또한 탄산의 기포 크기와 밀도까지 새롭게 설계했다고 해요. 한국인은 맛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펩시 본사에서도 인정한 부분이죠. 맛테스트실에서는 실제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테스터들이 눈을 가리고 여러 음료를 맛보고 평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갑자 앞에는 5개의 컵이 놓여 있었고 테스터들은 맛을 보고 태블릿에 평가를 입력하고 있었죠. 펩시 제로 라임은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기존 제로 콜라들을 모두 이겼어요. 특히 20대에서 60대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선호도가 높았죠. 그 말을 듣자 왜 이 음료가 한국에서 그렇게 성공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실제로 한국의 소비자들은 맛에 대한 안목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네요. 연구소 투어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개발 스토리룸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펩시 제로 라임이 탄생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실패한 쓴풀대, 그리고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담겨 있었죠. 벽면에는 다양한 포뮬러 차트와 맛평가 결과들이 붙어 있었어요. 심지어 개발 과정에서 실패한 샘플들의 작은 병들도 전시되어 있었죠. 각 정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었고 맛에 대한 평가 내용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저희 팀은 3년 동안 주말도 반납하며 연구했어요. 많은 실패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한국의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충격적이죠? 세계적인 브랜드를 한국 기술이 바꾸다니. 이렇게 놀라운 해외 감동 사연,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더 놀라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과연 마르가리타는 이 한국의 혁신을 세계에 어떻게 알리게 될까요? 박준호 연구원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성취를 넘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었어요. 사실 처음에 펩시 본사에 이 맛을 제안했을 때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왜 미국 본사가 아닌 한국에서 새로운 맛을 개발하냐는 의문도 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도전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박준호 연구원은 태블릿을 꺼내 펩시 제로 라임의 판매 실적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출시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곡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이제 저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든 다양한 맛을 세계에 선보이고 싶거든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료 리뷰에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 세계적인 브랜드의 맛을 바꾸어낸 한국인의 열정과 기술력, 그리고 자부심에 관한 이야기였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펩시 제로 라임을 한 캔 더 샀습니다. 이제 이 음료의 맛을 음미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단순한 탄산음료가 아니라 수백 명의 연구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담긴 결과물로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논문 구성안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졌어요. 한국에서 개발된 펩시 제로 라임은 어떻게 100년 음료 역사를 바꾸었 유럽의 음료 전문 학술지에 투고할 특별 논문이 될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온 후 바로 연구실에 들어가 논문 작업을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이번 논문에는 특별한 정성을 쏟았습니다. 단순한 함유 분석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정신을 담아내고 싶었거든요. 카를로스는 제 열정적인 모습에 놀랐어요. 마르가리타, 이번에는 뭔가 다르네요. 뭐 이렇게 열정적인 거예요? 그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죠. 말을 마치자 카를로스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대단하네요. 이건 정말 특별한 스토리예요. 우리 연구소에서도 그들의 접근법을 배워볼 수 있겠군요. 우리는 2주 동안 밤낮 없이 논문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처음 펩시 제로 라임을 맛보는 장면으로 시작해 롯데 칠성음료 연구소 탐방 장면, 그리고 박준호 연구원과의 인터뷰를 차례로 담았어요. 특히 개발 스토리룸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최대한 생생하게 담아내려 노력했죠. 논문의 하이라이트는 펩시 제로 라임의 성공 비결을 산영하는 부분이었어요. 1500번의 맛 테스트, 새로운 탄산 기술, 그리고 라임 추출물의 비밀까지. 물론 구체적인 제조 공식은 기업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었지만 개발 과정의 철학과 열정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음료는 단순한 펩시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혁신 정신과 끊임없는 도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1500번의 실험 끝에 탄생한 맛, 그리고 그 맛으로 코카콜라를 뛰어넘은 놀라운 성공 스토리죠. 논문이 완성되자 유럽 최고의 음료 전문 학술지 베버리지 인사이트에 추구했어요. 평소 이 저널의 심사는 3개월이 걸렸지만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게재 승인 메일이 왔습니다.
편집장의 코멘트는 더욱 놀라웠어요. 대가 박사님의 논문은 단순한 음료 분석을 넘어 문화와 기술의 혁신을 담아낸 뛰어난 연구입니다. 다음 후 특별 논문으로 게재하고 싶습니다. 논문이 출판된 날 유럽 음료 업계에서 큰 반향이 일었어요. 여러 음료 회사들에서 연락이 왔고 심지어 코카콜라 유럽 본부에서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개발된 펩시 제로 라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죠. 배가 박사님, 저희 연구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향료 개발 방법에 대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요청들이 쏟아지면서 저는 갑자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음료 전문가로 주목받게 되었어요. 다양한 컨퍼런스와 세미나에 초청받았고 여러 음료 기업들의 자문 요청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전통적인 유럽 향료 전문가들은 의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한국의 기술이 그렇게 혁신적인가? 단지 운이 좋았던 것 아닐까? 미국 음료가 한국 맛에 밀렸다는 게 사실인가? 처음에는 이런 의심의 목소리가 상처로 다가왔어요. 10년 넘게 쌓아온 저의 전문가로서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어떤 과장도 하지 않았고 순수하게 그 맛과 이야기에 감동받았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의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스페인의 대형 음료 유통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대가 박사님, 논문 잘 봤습니다. 혹시 그 펩시 제로 라임을 스페인에 수입할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소비자들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 메일을 받고 나서 곧바로 박준호 연구원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매우 기뻐하며 펩시 유럽 지사와 롯데 칠성음료가 이미 수출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죠. 대가 박사님의 논문 덕분에 협상이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게다가 놀라운 제안도 받았습니다. 펩시와 롯데 칠성음료가 공동으로 유럽 시장을 위한 새로운 음료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저를 특별 고문으로 초빙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배가 박사님의 전문성과 양쪽 문화에 대한 이해가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서양의 맛을 결합한 혁신적인 음료를 함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 제안은 저에게 큰 영광이었어요. 단순한 향료 연구자에서 글로벌 음료 혁신의 중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인천공항에서 우연히 마신 한 캔의 펩시 제로 라임이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펩시 제로 라임 출시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행사장에는 많은 음료 업계 관계자들과 미디어가 모였고 저는 특별 게스트로 초청받았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펩시 제로 라임은 단순한 신제품이 아닙니다. 동서양의 기술과 문화가 만나 탄생한 혁신의 결과물이죠.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브랜드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멋진 사례입니다. 제 소개말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스크린에는 펩시 제로 라임을 개발한 한국 연구진들의 영상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박준호 연구원은 영상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스페인 여러분, 저희가 정성껏 개발한 맛을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제품이 우리 조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행사가 끝난 후 참석자들이 줄을 서서 펩시 제로 라임을 시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놀랍게도 처음 맛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제가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놀라움, 감탄, 그리고 또 한 모금을 마시고 싶은 충동. 이게 정말 제로 콜라인가요? 인공적인 맛이 전혀 나지 않아요. 라임 향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반응들을 들으며 한국 연구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어요. 출시 행사 다음 날 스페인 주요 신문들은 펩시 제로 라임 이야기를 크게 다뤘습니다. 등년 콜라 역사를 바꾼 한국의 혁신. 세계 1위 코카콜라의 도전장을 내민 펩시의 비밀 무기. 동양의 기술이 서양의 맛을 바꾸다. 특히 놀라웠던 건 출시 첫날부터 마드리드 전역의 슈퍼마켓에서 펩시 제로 라임이 완판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한 신상품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든 혁신적인 음료라는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각인된 결과였죠. 출시 일주일 만에 스페인 음료 시장에서 콜라 판매량 순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코카콜라가 여전히 1위였지만 펩시 제로 라임은 기존 제로 콜라들을 제치고 2위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스페인 제로 콜라 시장, 펩시 제로 라임 점유율 1위 달성. 이 뉴스를 접한 날 코카콜라 유럽 본부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배가 박사님, 저희 연구소에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의 맛 개발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경쟁사의 요청이었지만 전문가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언해 드리기로 했어요. 코카콜라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의 태도는 상당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양의 맛에 대해 약간 의심스러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배우려는 자세로 임했거든요. 저희가 너무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100년의 역사만 믿고 혁신을 기울리했어요. 한국 팀의 접근법은 저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펩시 제로 라임의 성공 스토리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다른 국가들도 차례로 출시를 시작했고 어디서나 비슷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중장년층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는 모든 연령대가 선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맛을 실현했기 때문이었죠. 한국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롯데 칠성음료는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맛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내 마케팅을 강화했고 펩시 제로 라임의 성공으로 한국 음료 회사들의 해외 진출도 활발해졌습니다. 박준호 연구원은 이메일을 통해 자주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배가 박사님 덕분에 저희 회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펩시 본사가 서울의 글로벌 향료 혁신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저에게도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펩시와 롯데 칠성음료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동서 향료 융합센터의 공동 이사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어요. 배가 박사님은 동양과 서양의 맛을 모두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전문가입니다. 저희와 함께 새로운 글로벌 음료의 미래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어요. 단순한 향료 연구자에서 글로벌 음료 혁신의 리더로 성장하게 된 거죠. 6개월 후 서울과 마드리드를 오가며 일하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한국의 음료 문화와 기술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연구진들과 함께 새로운 맛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서양의 맛 철학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마르가리타, 당신은 이제 절반은 한국인이에요. 우리 맛을 이해하는 외국인은 처음 봅니다. 박준호 연구원의 이 말에 저는 깊이 감동했어요.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과정은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팀이 개발한 첫 번째 글로벌 프로젝트 펩시 퓨전 시리즈가 출시되었어요. 한국의 유자, 스페인의 선미오, 멕시코의 아가베 등 각 대륙의 특색 있는 재료들을 활용한 새로운 음료 라인이었죠. 이 시리즈는 출시와 동시에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고 그동안 1위를 지켜온 코카콜라도 우리의 혁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펩시 퓨전 시리즈 출시 기념 글로벌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을 때 저는 단상에 올라 소감을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인천공항에서 마신 한 캔의 펩시 제로 라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맛의 발견이었지만 이제는 문화와 기술의 교류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의 끈기와 혁신 정신이 만들어낸 이 성공 스토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맛을 개발하는 일은 단순히 화학적 조합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에 한국 연구진들이 보여준 도전 정신과 자국의 입맛으로 세계적인 트렌드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은 저에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돌아갔을 때
제 연구실 벽에는 새 액자가 걸렸어요. 박준호 연구원과 한국개발팀이 보내준 펩시 제로 라임 초기 디자인 스케치였죠. 액자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오직 도전하지 않은 것만이 실패라.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이 문구를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도전 정신과 혁신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가끔은 펩시 제로 라임 한 캔을 마시며 생각합니다. 우연히 마신 한 캔의 음료가 어떻게 제 인생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세계의 음료 역사를 어떻게 새로 썼는지.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해외 감동 사연을 다루고 있습니다.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로드되는 해외 감동 사연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눌러 또 다른 해외 감동 사연도 함께 만나보세요.